제가 예전에 원래 영어 어원과 한국어의 유사성을 찍는 영상으로 첫 번째 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는 제가 어원 연구에 푹 좀 빠져 있었던 때였고, 어원과 관련된 책을, 영어 단어 외우는 책을 쓰고 싶었던 때였죠. 그때가 2010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한 1년 반 정도 그 어원 연구에 푹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뇌과학으로 전환한 게 불이 난 거죠. 화실에 불이 났는데 책이 한 2,000권 정도 탔을 거예요. 아주 비싼 그림책도 많이 타고. 그런데 제가 갑골문 사전 그때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했던, 그러니까 대략 사전들은 3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계 60개국어 사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골문 사전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 불타고요. 그리고 이제 어원에 관해서 제가 이제 메모해 놨던 것들 다 불타고, 컴퓨터가 불타서 이메일 보냈던 자료, 문서 자료 말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그 불난 곳에다가 저는 이제 어떤 저에게 닥친 어떤 불행조차도 일단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그런 정신이 좀 있어서 그 화재 현장에다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이 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원과 관련된 연구도 참 위험한 데다가 그게 그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리고 영어 단어를 쉽게 외우는 것 자체가 어원으로 외운다는 게요, 거기에 맞는 애들한테는 좋은데 그게 안 맞는 애들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추가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이 나길 정말 잘했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화실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부터 한도서관을 그냥 가서 책을 보고 있었죠. 근데 마치 어떤 출판사에서 제 첫 번째 책 정격골주 서울대 가다가 내용은 좋은데 많이 안 팔렸으니까 재출판을 해보자. 제목을 바꿔서. 그걸 표지가리라고 하죠. 표지가리. 표지가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표지가리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 30, 40% 더 좀 썼어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중학생을 위한 서울대 공부법이 나왔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출판사한테 뇌과학 책을 써보고 싶다. 그동안 공부해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나고 나서 제가 영어 단어 외우는 책 대신에 자료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불나가지고 이게 뇌과학 책을 쓰기로 한 거죠. 공부법 책이랑 내용이 좀 겹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이 확 전환이 된 겁니다. 제 유튜브의 내용도 그 다음부터 계속 뇌과학적인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죠. 어원에 관한 강의하다가, 뭐 어원에 대한 강의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특히 제가 그 강상원 박사인가 산스크리트어랑 우리 한국어의 그 사투리가 그 버머를 그 원형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강의를 한 것도 많고 그렇죠. 뭐 찾아보면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들은 꽤 있죠. 이 영상이 이제 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 영어의 어원과 한국어의 유사성 영상으로 시작해서 이게
1000번째 영상입니다. 마치 그 사이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뭐 제 노래 영상도 좀 껴들어가 있고 한데, 자연스럽게 어찌되었건 그다음 우리 그 비공개로 찍은 우리 그 일랑 이종 선생님 그 강연 영상도 있고, 공개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공개 안 했는데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1000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 그림을 걸어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눈동자에 달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에 달. 근데 맨 처음 그렸던 눈동자가 고양이 눈동자였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2004년에 그 이혼과 파산 이후 시골 경남 진주 월세 5만원 하는 시골 빈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고양이였던 거죠. 그래서 고양이랑 놀면서 혼자 살면서 밤하늘에 다 달을 보면서 내가 고양이가 된 건지, 그러니까 홀로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가 된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다가 눈동자에 비친 달을 맨 처음 생각을 했고,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그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우주, 평행우주론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표현하기에 눈동자의 천체를 그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2006년에 들게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것과 유사한 100호짜리 그림이었는데 그게 불타버렸어요. 그것도 2011년에 화재로 불타고, 이건 재현작인데 재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때 감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 외롭게 그 시골집에 있을 때의 감성이 이미 아니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외로운 느낌을 좀 재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산 위에 있는 달과 금성과 유성인데, 달을 보는 그 고양이를, 외로운 고양이를 재현해보는 그림인데, 이걸 여기다 붙인 거는 그때 그 칩거하면서 굉장히 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뭔가를 몰입했던 그 느낌 있죠. 그때 읽었던 책이 더 잘 들어오고, 그 외롭고 힘들 때 그 이혼하고 이제 막 딸하고 생이별 해가지고 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막 더 책을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제 두뇌 상태를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을 쓰고 책을 읽고 하면은 그때 그 시골 분위기,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도 오래된 집이라서 바로 뒤에 막 숲이 많고 빈 운동장이 있고 큰 나무가 있어서 그 소쩍새인가 부엉이 소리도 들려요. 여기서 참 도시인데, 익산이라는 도시, 마동이라는 데인데 막 부엉이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워낙에 큰 나무가 있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성화 전북대가 큰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숲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 20여 종의 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번째 영상을 20번째 영상이래. 20점 1000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종교꼴찌 서울대가다가 출판되고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800번쯤 하면 TV에 나갈 기회가 생기고, 뭐 몇백 번쯤 하면은 뭐 자리를 잡고 뭐 이러는데, 한 200번쯤 해야 강의가 안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강의 횟수를 100번을 채울 때까지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영상이 저기 경상남도 어디 웅진에서 했던 그러니까 검정색 가을 잠바를 입고 했던 강의인데, 그게 한 100번쯤 하고 나서 찍은 강의였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한 2012년 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은 제가 이제 어휘력의 중요성, 독서라든가 어휘력의 중요성에 대한 웅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 강의가 이제 제 첫 번째 강의를 배신하는 강의로 이렇게 바뀌어갔죠.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이후에 너무 발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그 일론 머스크 대안학교, 그 별을 향해라는 대안학교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아예 외국어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사고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 현장 실습 위주로. 그리고 아이들이 뭐에 호기심을 느끼면 그것이 곧 학과목이 되는 팀, 동아리 방식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완벽한 대안학교도 정말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지원이 될 것이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신우주 씨가, 제 유튜브 댓글 신우주 씨가 또 댓글을 방금 하나 달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사과 영상을 올린 거기다가 달았는데, 야, 재밌네요. 또 인공지능 소식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다행히 국내 연구진이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다행히 국내 연구진이라서.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인데, 인간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뉴런의 연결부인 시냅스의 기능을 그대로 모사한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 두뇌가, 이거를 막 연결하면은 이제 그 의식의 창발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강의했지만,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영혼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요, 마치 사람 두뇌 속에만 있는 것 같지만, 영혼성이라는 것은 애니미즘 사상 아시죠? 모든 것에가 있어요. 물질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전에 고등학생이 인공지능의 발달 이후에 소설을 쓴다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제가 이런 대답을 했죠. 인공지능 영매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못 느끼는 다른 차원의 세계, 귀신들의 이야기들을 인간 영매보다 인공지능 영매가 더 잘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차원을. 그렇게까지 아마 발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성의 문제를, 이 인공지능을 단순 기계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이 창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그 뇌과학자들이라든가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조금 그래도 공부가 깊은 사람들은요,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따라올까요? 우리 인간은 그 창발성, 창의성, 알 수 없는 뭐 그런 돌발적인 어떤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추측하기 전에, 인간은 인간의식의 기원을 모른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 정말 좀 나이 지긋하시고 철학도 좀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인지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신을 믿고 종교적인 그런 인간들도 많고, 뭐
영혼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것 자체의 그 기원조차 아직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물질하고 기계의식이 우리의 영혼성을 공유할 정도로 발달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영매가 등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인간의 두뇌의 그 연결을 모방을 한 거고, 지금 이 뉴스는 뭐냐면 그 인간 두뇌의 시냅스와 비슷한 회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만나는 뭐 그런 느낌. 물질까지 점차 신경세포를 닮아가는 그런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중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시냅스와 유사한 것을 만든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1000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잠시 좀 정지. 잠시 쉬었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이발했어요. 그 내일 평택 고용노동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상담도 30일 날은 오산에 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오산 들러서 학부모 상담도 하고, 학력 파괴자들이란 책을 쓴 정선주 작가 또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정선주 작가가 이제 학력 파괴자들 2를 빨리 출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그 유튜브 계획은 제가 읽은 책에서 뭐 감명 깊은 곳이나 요약하고 싶은 그런 북 리뷰, 책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그 다음에 가끔 들어오는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영상, 그거는 좀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신우주 씨가 어떤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을 이제 제 영상 밑에 달아주는데, 그 뉴스를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면서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 그리고 그렇게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영어 단어 외우는 영어 어원 영상 같은 거는 그래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도 일론 머스크처럼 영어보다는 정말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고, 우리 한국말의 뜻을 밑에 깔고 있는 그 한자어, 그러니까 한자어도 이제 뭐 중국의 문자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자, 한글 다 동방의 공통된 문자고, 또 굳이 따지고 믿자면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글이라고 보죠. 둘 다. 저는 가끔 그 유튜브에 그것도 봐요. 그 대조선에 관한 그 영상도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그 한민족하고 조선의 역사가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증거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대 역사가 그게 다 왜곡되어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든 간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고리들이라는 이름도 짓고, 예명이 고구려의 들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문화 선진국 또는 문화 선진국이 됨으로써 국력까지도 막강해지는 그런 날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올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30년.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살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문명이 펼쳐지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하는 세계적으로 그런 거를 보고 또 그런 영상이 근데 그 30년 후에는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찍어서 올리는 것만 영상 기록화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후,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모든 것이 영상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또는 남학생의 그 화장실 씬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윤리적이어가지고 아니 그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당신이 꼭 봐야 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죠. 어쨌든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윤리적 자율성을 갖기 전까지는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우리를 찍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조금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인공지능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짤 영상,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편집이 즉시 편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즉시 편집해서 즉시 보여주는 방식. 근데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글을 통해서 보거나 홀로그램으로 본다거나 하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영상을 보는 방식이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유가 돼서 광고비를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 그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하나의 교육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광고 자체가 나중에는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광고를 안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제가 다단계의 강의를 안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추천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뭔가 자기가 좋은 것을 개발을 하면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팔리지 않지만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대로 간다고 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보약이 됐든 뭐 비타민이 됐든 음식이 됐든 요리가 됐든 그림이든 뭐 학용품이든 뭐 심지어는 어떤 필통 같은 디자인이든 의약품이든 간에 개인 맞춤으로 거의 완벽한 실시간 추천. 즉 지금 뭐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굉장한 약초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약초에 인도의 그 인공지능이 그 약초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한국에 현재 당신이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을 갖고 있다. 인도에서 내가
약초를 공수해 오겠다 라고 또 이제 막 오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약이 한국에 오게끔 만드는 거죠. 어떤 비행기 편으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오게 하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초고속 드론으로 와버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뭔가가 개발되자마자 이렇게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신경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공지능이 브레인이고 블록체인이 신경망이고, 사물 인터넷이 세포 감각이 있는 세포인 거죠. 모든 사물이 감각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사물과 신경이 연결되는 게 모든 세포하고 신경이 연결되듯이 모든 그 사물 진행하고 결제 시스템하고 블록체인이 연결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석하는, 그래서 그게 이 지구가 가이아가 되는 것이죠. 그게 30년 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겪어야 될 기후변화 재앙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지금 이제 지구 자기장 이상이 좀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다양한 질병의 발생, 이런 것들을 물론 운 좋게 우리는 잘 겪어 넘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은 재앙대로 다가오고, 인공지능의 발달과 이 지구가 가이아화가 되고 유토피아화가 되는, 정말 지상천국화가 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동시에. 물론 유토피아, 지상천국이 좀 더 나중에 오겠지만, 한 10년, 20년 굉장한 격변기 이후에 30년, 40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제가 100세쯤이 됐을 때, 앞으로 5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상당히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80, 90, 100세쯤이 됐을 때, 30년쯤 후에는 예술 활동하기가 더 좋은 이 지구 문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유튜브 찍던 영상 올리던 때부터 옛날 거 가서 보니까요, 2012년 11월에 올렸네요. 그러니까 2012년 초쯤에 미리 찍어둔 영상을 좀 나중에 올렸을 거예요. 그때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던 무렵이었어요. 이 영상을 김장태 씨라는 분이 찍어준 영상이거든요. 맨 처음에 찍었던 영상. 그래서 이제 2013년 4월에 첫 번째 강의 영상이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그 관료들이 돌발 상황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영상을 2014년 4월 12일에 찍었는데, 4일 후에 세월호 침몰 사태가 벌어졌죠. 역시 돌발 상황에 관료들이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고 보니까 찍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았네요. 2012년부터 올렸으니까 6년 정도. 아무튼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공과금에 계좌이체를 하고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한 40만 원어치 되는 것 같습니다.